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참 어려운 시국인데 이 시국에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립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각별한 연구를 해오시고 특히 이제 신학, 칼빈주의 사상이라든가 실천 신학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해 오신 정성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저서도 쓰셨고 특히 뭐 한 30여 년간 국제적으로 학술 활동을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실례지만.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요. 예. 지금부터 36년 전, 7년 전에 네. 제가 그 이승만 박사 사저인 네. 이화장에 가서 이화장, 예.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이인수 박사와 네. 또 양하더니님이신 이인수 도혜자 박사님. 네. 이런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이런 이제 그때 당시 사진이 있네요. 아, 네. 이승만 예. 이게 박사와. 몇 년도입니까? 요게 1983년 정도 됐습니다. 83년도에 예. 이화장을 예. 방문했을 때 프란체스카 여사님과 맞습니다. 같이 예. 찍은 사진이신데 뒤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예, 맞습니다. 초상화가 걸려 예. 있고요. 아, 이제 네. 그때 이제 제가 이화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떨어진 양말을 기운 것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 내외가 네. 얼마나 검소하게 네. 정말 아름답게 사셨는가. 네.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저는 이제 1965년에 네. 그 이승만 박사 유해가 귀국할 때 환국할 때 네. 그때 서울역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예. 그때가 실례지만 당시 연세가 제가 금년에 80이거든요. 아이고, 예. 그때는 그러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때 근데 젊은 청년일 때 이제 그렇죠. 그렇군요. 그때 네. 이제 사람들이 유해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박수를 쳐야 될는지 이거 그렇지. 말은 참 애매모호하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동기가 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네.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또 자료도 모으고 네. 또 저 책도 좀 읽고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신학자일 뿐인데 우리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가 네. 한국에 어떻게 뿌리 내렸는가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박사의 그 족적을 연구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의 삶 네. 그리고 사상 그리고 그의 역할에 대한 많은 그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네. 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많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이렇게 그 이승만 박사님의 그 가족과 36년 전에 이화장에서 네. 그 만남.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애국 청년들은 이승만 대통령님을 이승만 박사라고 그러면 폄훼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할 때 건국에 대통령자를 안 붙이고 이승만 박사로 하면서
그 대통령자를 뺀 거고요. 일부러. 지금 정성구 교수님이 이승만 박사라고 호칭하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 PhD 박사셨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거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박사라는 말하자면 애칭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들 다 통용됐기 때문에 폄훼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이승만 대통령자 꼭 붙여야 되는데 왜냐면 건국 대통령인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 주사파 정권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건국 이념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굳이 대통령자를 안 붙인 거하고는 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성구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족적과 같다, 빼놓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마침 소개해드리면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책 저희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요 책이 아마 이제 물론 정성구 교수님이 지은 거는 아닙니다. 이건 저자가 따로 있는데 박원철님의 이제 이거 선지자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교적 선지자의 입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책인데 이 책하고도 이제 맥이 닿는 말씀을 이제 꺼내셔서 제가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지도자 대통령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만 또 대한민국 기독교의 그 어떤 족적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모른다는 말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것과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지난 그 나라를 잃고 참 소망이 없던 우리 민족에게 네.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그리고 사상을 남긴 네. 어른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네. 나는 그렇게 늘 보았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오해가 왜 있었느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김구 선생은 훌륭한 건 맞지만은 네. 김구 선생님은 좌우 합작을 통해서 네. 말하자면 이렇게 통일을 주장하셨던 통일을 거. 네. 했고 네. 근데 반면에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김구 선생이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다가 김구 선생은 애국 애족한 건 맞지만은 그러다가 결국은 김일성이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그렇죠. 빈손 들고 네. 거기 가서 붉은 군대 사열이나 한번 받고 네. 그 말은 쏙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참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김구 선생은 위대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또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왜곡이죠, 왜곡.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게는 뭐 이런저런 그 자료들이 네. 좀 많아요. 네. 많은데 요게 뭐냐 하니까 요게 1980 네. 48년 네. 8월 15일자 뉴욕 타임즈에 나온 뉴욕 타임즈에 네. 요게 헤드라인 여기에 대한민국이 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드디어 탄생됐다는 것을 뉴욕 타임즈의 탑 뉴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제가 확대시켜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예, 그 여기 화면으로 보니까 보시는 분들 잘 이렇게 이해 안 돼 되십니다.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정부 공화국이 탄생했는데 네. 그 이름이 뭐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네. 그 한국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기 썼습니다. 예. 이게 스펠링으로 대한민국 예, 이렇게. 대한민국. 네. 자유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되었다. 이 원본은 다 우리 연구소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찍어왔거든요. 네. 찍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날짜 변경선이 있으니까 예. 이게 8월 15일자니까 네. 미국은 하루가 늦으니까 이게 이렇게 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이제 요즘 상해 임시정부가 네. 우리의 적통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연결을 짓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당시에 임시정부는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성 임시정부도 있고 연해주 임시정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셋이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통합을 했는 거 맞는데 그때 상해 임시정부는 정말 애국애족하는 애국지사들도 있었지만은 러시아의 공산당의 자금줄을 받아가지고 네. 공산당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는 참 얼마나 크신 어른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었죠. 정확하게 꿰뚫고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을 확고하게 네.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퇴출시키는 그런 그 일이 있었고, 그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 광복을 받았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힘써서 광복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이 2차 대전에서 그 원폭을 터뜨려 가지고 네. 이제 항복한 거야.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그 신문들 보면 네. 자판 서렌더 항복했다. 네. 항복하다. 분명히 그렇게 네. 대문짝만하게 썼어.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광복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8.15를 자꾸 광복절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네. 8.15는 광복절인 동시에 정부 수립일이에요. 그렇죠. 그 정부 수립일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됐다. 그걸 마치 우리가 독립 투사들도 많았고, 네.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도 많았고, 저희 아버지도 보국대 갔다 왔거든요. 네. 보국대 갔다 오고, 참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신사참배 강요로 말미암아 네. 1938년에 참 그 교회가 순환을 당해가지고 모두 신사에 참배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도 탄압을 당했죠. 예, 역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시정부가 귀한 것은 맞지. 그 정신도 이어봤지만 그러나 임시정부 때문에 나라가 광복된 건 아니고 네. 그 미국이 승리함으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예요. 예,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관점에서 저는 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이기 전에 그것은 우리 국가 수립일이다. 정부 수립일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네. 해봅니다. 근데 좌파들은 왜 이승만 깎아내리기 하면서 김구를 띄우고 왜 우리 그 8월 15일 날 지금 말씀하신 정부 수립을 깎아내리면서 임시정부 거기 정통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그러고 왜 좌파들은 그렇게 부단히 역사를 그렇게 재해석하고 왜곡하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유리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말하자면 김일성이 세운 그 정부가 네. 더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지난 70여 년 동안 세작들을 통해서 이승만 죽이기 운동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승만을 죽여야 이승만을 지워야 말하자면은 그 남북이 말하자면 합하는 그런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자꾸 말하자면 세작들이 말한 그걸 그렇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독립운동가로 추앙받는 건 맞는데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 애국운동 한 건 맞는데 이제 그 건국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는 거에 힘을 쓴 반면 김구 선생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그저 사회주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통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북한과 김일성이하고 어떻게든 합쳐서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들은 그게 더 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미국을 못 몰아냈다. 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텝이 꼬이니까 6.25 전쟁도 북침으로 막 우기고 예. 거기서부터 막 이상해지니까요 역사관이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는 존재할 수 없을 수 있고 맞습니다. 이제 김일성식으로 통일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그 소련의 어떤 작업이라든지 중공으로 예. 이런 흐름이 역사적 국제 정치의 흐름이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물꼬를 자유민주주의로 확실하게 목숨 걸고 틀어서 예. 또 6.25 전쟁에서 지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기반이 확실히 다져진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좌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 김구를 자꾸 띄운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은 위대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뭐 친일파. 예. 왜냐면 이제 공산주의 배격한 거를 그거 가지고 흠집 낼 수 없으니까 친일파로 자꾸 흠집을 내서 이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한 거를 희석시키고 이러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역사 왜곡 작업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정부 수립이 된 지 2년 만에 네. 이제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침략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탱크를 몰고 아주 파죽지세로 한 걸 몰아가지고 그 대구 다부동 예. 거기서 만약에
밀렸다면. 저 반격을 못했다면 네. 한국은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이죠. 그럼요. 예. 근데 그 여러분 제가 이 차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네. 무슨 십자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이제 일반 십자가인 것 십자가하고 좀 같죠? 다릅니까? 예, 십자가. 이게 뭐인가 하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인 네. 1951년 네. 그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 군목 채플린 네. 사이몬이라는 분이 네. 그 다부동 전투에서 말하자면 생명 걸고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 사이몬 목사님이 차던 십자가를 제가 차고 있습니다.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제가 갖게 됐습니다. 어이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십자가를 차고 역사적. 계시네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가져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이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네. 백선엽 장군께서 네. 생명 걸고 그 다부동을 지키고 네. 고지를 지키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첫째는 군인이 고맙고 네. 두 번째는 미군이 고맙고 네. 세 번째는 유엔군이 고마워서 네. 선물을 유엔군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의 국민들이 대구에. 예. 그러면 남은 거기에는 거기 대구 시민들이 여기 예.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예. 성조기 유엔 깃발이 네, 같이 보이십니까? 있네. 네. 그러네요. 태극기 유엔기가 가운데 있고 예. 왼쪽에 성조기가 있고요. Thanks to To the UN Army. 유엔 아미. 여기에 성조기와 유엔기와 태극기가 있고 여기 밑에는 대구 코리아 1951년 그러네요. 이거요. 그 손수건입니까 뭡니까?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네. 그 참 저는 이걸 가지고 참 우리 후학들에게 이게 교훈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유엔군과 미군과 우리 한국이 합해서 네. 다부동 전투에서 적을 물리친 이런 사실을 제가 이걸 품에 가지고 댕깁니다. 예. 아니 그럼 그게 70년 그렇죠. 된 건데 그 손수건을 잘 보관하셨네요. 예, 아주 잘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먹지 않고 아주 잘 보관하셨네요. 예, 깨끗하게. 대구 70년 코리아 된. 1951년 여기 왼쪽에 써 있네요. 1951년이 있잖아요. 예, 예. 51년. 예. 아이고 그리고 그저 이제 이때도 이제 사람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서울에 도망 뺐다 뭐 요런 것만 말하는데 네. 이때 이승만 박사가 대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네. 요청을 했고 예. 또 이제 임시 수도로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한 것이 이제 초량교회에서 그때 이제 한상동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세 목사님들이 2주일 동안 초량교회는 대구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산. 부산으로 내려가. 초량이 요즘 많이 나온다. 나훈아 씨가 초량동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요즘에 하자는데. 그렇군요. 초량교회는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2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2주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네. 딱 3일 만에 그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그 북괴군을 무찌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 나는 이런 그 역사적인 자료를 딱 생각하면서 네. 이승만 박사는 나는 그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 예. 기도를 요청하는 대통령이었다. 네. 이런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 이제 저도 평생을 교육계 교수로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느덧 내가 1967년부터 교단에 섰으니 교단에 섰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의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이런 그 전교조가 중심이 돼서 예.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들은 대로 하고 읽은 대로 하고 예. 교과서를 다 변경시켜 버리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참 우리 한국이 시급하게 네. 다시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네. 되집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뭐 역사의 가정이란 뭐 없지만 예. 그래도 뭐 평생을 연구해 오셨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 일본이 패망하고 막 지금 건국의 복잡한 그 몇 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주 뭐 좌우 극렬 대립 거기에 국제적으로 미국 러시아 그땐 소련이었죠. 소련, 중국 뭐 하여튼 첨예한 국제 정치 대립 우리 안에서도 좌우가 뭐 그렇습니다. 참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힘을 빠져서 예. 만약에 김구 선생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역사 가정이 없지만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나라가 됐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네. 예, 예. 이제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야말로 외교의 귀지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미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친미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이용했지. 네. 용미를 했지. 용미요. 친미를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막 호통치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미 정가에다 대고 뭐, 호통치고 미국 사령관한테 호통치고 네. 국익을 위해서 활용한 찬군이고 거죠. 멋지고 네. 이승만 박사 대통령 앞에는 절절 매도록 했던 역시 이제 그 뛰어난 영어 그리고 뛰어난 학식, 국제정치, 학식, 예, 뭐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말하자면 그 폭넓은 네. 그 지식 그럼요.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 사람도 미국의 정치가들도 꼼짝 못하도록 그 통찰력도 또 있으셔가지고. 통찰력뿐만 아니라 내가 예지가 제가 지금 오면서 뭘 좀 내가 이렇게 가져온 게 뭐 있는데 희귀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그러면요 이게 보면 네. 뭐 이승만 박사가 뭘 때문에 내가 그 1948년에서는 그 조그마한 팜플렛 일민주의 개설이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일민주의 개설에 보면 일민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그래 나와 있어요. 네, 네. 강령. 경제상으로는 빈곤한 인민의 생활 정도를 높여 부유하게 해서 누구나 동일한 복리를 누려야 하겠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대다수 민중의 지위를 높여 네. 누구나 상등 계급의 대우를 받게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역의 도배를 타파해서 동서남북은 물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민족임을 표명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녀 동등주의를 실천해서 우리의 화, 복, 안, 위의 책임을 3천만이 동일하게 분담을 하자. 요게 이제 여기 일민주의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하자면 반대자들이 그때도 많았거든요. 네. 뭐 하와이 있을 때나 뭐 미국에 뭐 동부에 있을 때나 말이 많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그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박용만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박용만의 친필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대미위원 통치 청원에 대하여 이승만 등을 성토함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도 이 박용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본에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군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게 그 당시에 대일본 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인데 이승만은 그거 아니다. 이게 국제 여론을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박용만이가 말하자면 반기를 튼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테러로 그렇죠.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뒤집어 엎자. 테러로. 그게 이제 박용만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제 정치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치를 내세우면서 맞습니다. 미국을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간 뭐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만큼 뭐 오늘날도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겠죠.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잘못된 말하자면 교리를 자꾸 이제 가르치면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니다 싶은데 10번, 100번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세뇌 교육이죠, 그게. 세뇌되죠.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KBS에 나가가지고 그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 is Korean territory라고 말했어요. 근데 기자들은 헤드라인을 뭐라고 뽑았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땅이란 말은 왜 그러냐? 어느 가수가 한 30수년 동안 그걸 불렀기 때문에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도 정부나 뭐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고 독도는 한국 땅이어야 맞습니다. 우리 땅하고 한국 땅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코리안 테리토리라고 해야 맞지. 우리 땅이라고 하면 그럼 아무나 우리라고 그러면 되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북한도 우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중국도 우리라고 그러고 일본도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기자들은 오랫동안 그 노래를 듣고 그것이 그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거 해도 뭐 그 사람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70년 동안 이승만 죽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이걸 아주 시스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승만은 말하자면 최근에 어떤 인사가 나와가지고 이승만은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저쪽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지. 저쪽 입장에서 예, 보면.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은 반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70년 동안 세뇌된 그런 사상이었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승만의 위대한 그 점은 저희가 이제 뭐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공부해도 모자란데 오늘 귀중한 말씀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요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책 여기에 지금 정성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도 굉장히 이것도 우리 책이 재밌습니다. 훌훌 넘어가는데 우리 민족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책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지금 4.15 부정선거나 뭐다 시끄러울 때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그 책 한 권 뭐 안 읽고 그런 건 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뿌리인데 뿌리를 모르고선 뭐 지금이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유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짱 그건 사탕발림이고요. 이 뿌리를 우리 건국의 뿌리 이승만 대통령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들었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못다 한 말씀이 무진장 예, 많으실 것 아직 같아요. 뭐 네. 제가 아직도 뭐 네. 지금까지 한 건 서론이었고 그렇죠. 네. 아직도 무지하게 많이 네,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성구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을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We will have to fight again. It is not much better to do so soon.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뭐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무슨 저 스릴러 소설 보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이승만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쭉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이승만의 기도문도 여기 실려 있는데요. 진짜 저도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킹덤 북스에서 아주 야심차게 내놨는데 저도 여기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추천사도 썼는데 그 제 추천사도 이 안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구하신 이승만 대통령,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자식들 손자들에게 꼭 이걸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킹덤 북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정치인들도 이 책을 안 읽었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우파 정치인이라고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화이팅! We shall not